저희 남편은 말을 키우고 있습니다. 입으로 하는 말 아니고요. 네 발 달린 말입니다. 목장을 따로 갖고 있거나 돈이 많지도 않고요. 평범한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는 평범한 직장을 다니던 남편이었어요.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편이 은퇴 후 생긴 목돈으로 이것저것 많이 해보려고 하고 그러다가 모아놓은 돈도 갉아먹고 같이 사는 아내 속도 갉아먹기 시작하다가 집집마다 시끄러운 일 많다고 하던데 제 남편도 은퇴한 지 이제 3년 조금 넘었습니다. 처음엔 그 돈 안 쓰고 조용히 지내나 싶었어요. 역시 내 남편은 다르구나 싶어서 고맙기도 하고 내심 다행이라고 안심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우리 남편 다르긴 참 다르더군요. 어느 날 갑자기 말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조랑말도 아니고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그 큰 말을 사겠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땐 정말 기절초풍할 뻔했는데 오죽했으면 제가 치매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어요. 제 남편이 평소에 동물을 좋아하긴 했습니다. 근데 사람도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었나 봅니다. 결혼 후 지금까지 동물이라면 정신을 못 차리더니 하다 이젠 말을 사겠다고 나선 겁니다. 누굴 탓하겠습니까? 같이 지낸 제가 바보죠. 예전에 제가 아가씨였을 때 남편의 따뜻한 모습에 반해서 결혼하기로 했던 거였거든요. 저희 집 남자들이 워낙에 차갑고 말도 적어서 저는 예전부터 따뜻한 남자가 좋았습니다. 예전에 데이트하던 시절에는 제 남편이 따뜻해 보이긴 했어요. 다 죽어가는 길고양이를 보고 눈물까지 그렁그렁 맺혀서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며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었고요. 그렇게 감정이 싹 트다가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런 제 남편과 지금껏 30년 넘게 살아보니 털이 많아야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이 둘인데 단 한 번 도와준 적도 없었고 닭도 키우고 앵무새도 키우고 고양이, 강아지, 아파트에서 살면서 이것저것 다 키웠었네요.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동물을 데려오는 걸 말렸고 마지막으로 기르던 강아지가 몇 년 전에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되면서 그때 아주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버렸어요. 앞으로 털 많은 것들은 동물이든 인형이든 절대 데려오지 말라고 했어요. 집에서 기르지 말라고 난리를 쳐서 그런지 이젠 밖에서 키우려고 하는 것 같았네요. 은퇴 후 일거리를 찾아본다고 어딜 그렇게 계속 나가는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경기도에 있는 어느 목장이었고요. 저는 그때까지도 우리나라에서 말을 보려면 제주도에 가야 하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아니면 과천 정도나 가야 보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승마할 수 있는 목장이 서울 근처에도 여러 곳이 있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그런 목장 중 한 곳을 다녔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액자 같은 걸 여러 개 들고 들어왔더라고요. 그게 뭐냐고 묻자 저를 슬쩍 보며 웃더니 형제들에게 주고 아이들에게도 주겠다고 무슨 쇳덩이 같은 게 보이길래 가까이 가보니 편차였습니다. 말발굽이라고 하더군요. 무슨 그림도 아니고 갑자기 말발굽을 잔뜩 들고 왔냐고 이걸 왜 걸어두냐고 물어보니 말발굽이 엄청 좋은 뜻이 있다네요. 외국 택시기사들은 번호판에다가 말발굽 모양을 넣어놓기도 한다고 하면서 행운을 상징하는 아주 좋은 의미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말에 대해 한참 동안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왠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자기보다 작은 동물은 밟지 않는다고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짐승이라고 하면서 이번에 목장에 다니면서 말에 대해 새로 배우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왜 예전부터 조상들이 말을 가까이 했는지 알겠다며 그때부터 말에 대한 것들을 하나둘씩 사다 놓기 시작했어요. 제가 털 달린 건 절대 안 된다고 선을 그어 놓은 상황이라 그런지 말발굽으로 시작해서 액자며 사진이며 심지어 거실의 달력도 말 사진이 붙어 있는 걸로 바꾸더군요. 그때 제가 눈치를 챘어야 했네요. 아무리 말이 좋다고 해도 그걸 산다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집에 오자마자 저를 부르더니 갑자기 앞에 앉아보라고 심각하게 분위기를 잡더군요. 그러면서 자동차 이야기를 했어요. 타던 자동차가 10년이 넘었고 이번에 은퇴도 했으니 자동차나 새 것으로 바꾸려 한다고 한참을 자동차 이야기를 꺼내길래 저도 솔직히 자동차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제가 운전해서 다녀도 되니까요.
그럼 사라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자동차를 싹 수리해서 왔다고 앞으로 10년은 더 타도 된다고 하더니 그때 갑자기 다른 걸 샀다고 하는 겁니다. 자동차보다 훨씬 싸고 은퇴 기념이다 선물이다 시간을 끌더니 말 한 마리를 샀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했습니다. 아무나 덥석 말을 살 수도 있냐고. 아니 그리고 예전에 TV에서 보니 말 한 마리에 몇 억에서 몇십억까지 하던데 무슨 돈이 있어서 샀냐고 밖으로 나돌다가 정신까지 나가버렸냐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그런 비싼 말은 혈통도 좋고 달리기도 빠르고 종자 자체가 다른 말이라며 자기가 이번에 산 말은 그 정도는 아니라길래 아니 그럼 혈통도 나쁘고 느려 터진 말을 뭐하러 돈 주고 샀냐고 내질렀습니다. 자기가 은퇴 후 마음이 공허하고 쓸쓸했는데 그러다 목장에서 말 한 마리를 보고 기분도 좋고 교감이 되는 것 같았다면서 자다가도 자꾸 생각이 나길래 목장 주인에게 말해서 아주 좋은 가격에 잘 샀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계속 구구절절 농장 주인이 어떻고 가격이 어쩌고 하길래 말을 끊어버렸어요. 호구 잡혔다는 소리를 뭘 그리 길게 하냐고 당장 가서 환불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이젠 화를 내더군요. 지금껏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벌어다가 가족들 먹여 살렸는데 이것 하나 내 맘대로 못 사냐고 내가 무슨 바람을 폈냐 주식을 해서 날렸냐 돈 1,000만 원도 내 맘대로 못 쓰냐고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들으니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을 불러다 너희 아버지가 말을 사갖고 왔다고 빨리 와서 말려보라고 했어요. 저희 딸은 듣자마자 배꼽을 잡고 웃기 시작하더니 우리 아빠가 이번엔 말에 꽂히셨다면서 그걸 누가 말리냐고 하더군요. 제가 자식이 둘 있는데 첫째는 딸이고 둘째가 아들입니다. 첫째는 시집가서 잘 살고 있고 둘째는 회사 근처에서 혼자 지내고 있어요. 그날 가족들이 다 모여서 말 사는 문제를 갖고 2시간이 넘도록 이야기를 해봤는데 아무도 못 말리더군요. 애들도 어쩌질 못했고 그럼 그 큰 걸 아파트 어디다가 놓고 키우냐고 이참에 시골로 이사라도 갈 생각이냐고 했어요. 그러자 저보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니 그 목장에서 계속 키우겠다고 하는 겁니다. 소유권만 넘겨받고 계속 그 농장에 지내게 한다고 했어요. 저를 배려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말을 위해서 환경이 갑자기 변하고 혼자 지내면 쓸쓸할까봐 목장에서 키우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었네요. 그래서 애들하고 다 같이 그 목장에 갔어요. 집에서 한 40분 거리에 있는 곳이었고 생각보다 규모가 꽤 있어 보였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오는 것 같았고요. 승마가 꽤 인기가 좋다고 하더군요. 승마를 오래 하면 하반신이 아주 튼튼해지고 건강에 좋아서 사람들이 운동 겸 많이 찾아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곡간으로 갔는데 그냥 딱 봐도 저희 남편이 샀다는 말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제일 구석칸에 어떤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옆에 말발굽 액자를 걸어놓은 걸 보니 제 남편이 샀다는 말 같았습니다. 옆에서 계속 잘생겼다 어쩐다 하는데 제 눈엔 그냥 말같이 생겨 보였어요. 그때 남편 얼굴을 보니 뿌듯한 미소를 지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러니 저도 뭐라도 못하겠더라고요. 애들도 저랑 생각이 같았는지 그 뒤로는 말에 대해서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며칠 뒤 멀리 사는 큰언니가 정말 오랜만에 저희 집에 왔었거든요. 오자마자 집안 냄새가 바뀌었다고 이젠 아무것도 안 키우냐고 하길래 그래서 제가 안 키우긴 무슨 이제 우리 말 키워 말. 그러자 저희 언니가 무슨 말? 타는 말? 이라고 묻길래 맞다고 끄덕여줬습니다. 언니는 배꼽을 잡으며 웃기 시작하더니 어디다가 놓고 키우냐고 안방에 있냐며 말 구경 좀 하자며 엄청 좋아하더군요. 그렇게 오자마자 방마다 문을 열고 다니길래 저는 뒤에서 한숨을 크게 쉬며 아니라고 여기 없다고 했습니다. 목장에서 키운다고 했어요. 말 구경하려면 그 목장에 가야 한다고 하자 저희 언니는 그나마 다행이라며 웃더군요. 그날 오랜만에 저희 큰언니랑 앉아서 두런두런 사는 이야기를 했어요. 형부가 주식을 했는데 고등어도 아니고 그렇게나 토막을 낸다면서 푸념하더라고요. 그때마다 저는 거실에 걸린 말발굽 액자만 보고 있었네요. 저희 남편은 새벽부터 그 목장으로 나갔고
온종일 거기서 그 좋다는 말하고 지내다가 저녁에 돼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예전 직장 생활했을 때처럼 바쁘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저희 큰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받자마자 갑자기 돈 이야기를 꺼내더니 언니가 지인들에게 좀 알아봤다고 하면서 목장의 말을 맡기려면 그게 돈이 꽤나 많이 나가는 걸로 들었다고, 혹시 얼마나 내고 목장에 맡기는지 아냐고 물어보더군요. 순간 정신이 번쩍 들면서 그건 나도 모른다고, 말 키운다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다른 건 생각도 못하고 지냈다고 했습니다. 큰언니는 혹시 모르니 한번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60만 원부터 비싼 곳은 매달 100만 원씩도 낸다고 했어요. 아니, 은퇴해서 돈 들어오는 것도 없는데 저는 100만 원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전화를 끊어버리고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10번을 넘게 걸어도 받지 않았고 결국 그날 저녁에 남편이 오자마자 뒤집어졌어요. 목장에 맡기는데 얼마나 들어가냐고 물었더니 엄청 놀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혈압이 머리털 끝까지 올라가길래 당장 나가라고, 마구간에서 지내라고 했어요. 그게 싫으면 그놈의 말 다시 팔아버리라고, 반값만 받더라도 그냥 다시 되팔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런다고 목장에다가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매달 받고 지낸다면서 애꿎은 말 갖고 뭐라 하지 말라더군요.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남편이 새벽마다 목장에 나가서 일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거기서 월급 대신 말을 맡기기로 했고, 그러다 최근엔 남편이 일을 너무 잘해서 차비랑 식대 정도는 받고 다닌다고 했어요. 일단 나가는 돈은 없다고 하니 다행이었지만 말 먹여 살리려고 그 나이에 가서 목장일 해준다는 상황이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으로 수십 년을 살다가 은퇴 후 목장에 나가 일을 하고 있었다네요. 나중에 언니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니 차라리 다행이라고, 다른 남자들은 은퇴하고 돈 까먹고 다니기만 하는데 돈을 벌지 않냐며 온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밥 차리라는 소리도 하지 않을 테니 저보고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았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더는 신경 안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몇 달 동안 남편은 계속 목장으로 출근했고요. 밖에서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나중에는 얼굴이 시꺼멓게 다 타더라고요. 저도 그런 모습이 계속 신경이 쓰여서 선크림도 사다가 바르라고 주고 옷도 좀 깔끔하게 입고 다니라고 했어요. 남편은 가끔 저에게 말사진을 찍어다 보내줬고 그냥 그렇게 조용히 지내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목장에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제 남편의 이름을 대면서 저보고 부인이냐고 하길래 맞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지금 바로 병원으로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너무 놀라서 갑자기 왜 병원에 가냐고 물었는데 목장에서 약간의 사고가 있었다며 말을 흐리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말 타다가 떨어졌나 걷어차인 건가 별 생각이 다 나더군요. 저희 애들도 병원으로 곧장 온다고 했고요. 그렇게 제가 제일 먼저 도착을 했는데 남편 곁에는 어떤 모르는 부부가 서 있었어요. 옆에 있던 의사가 저희 남편이 갈비뼈가 골절되었다고 무조건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장기를 건드리진 않아서 수술하진 않아도 되는데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이상할 정도로 여러 번 강조하길래 왜 저렇게 안정을 취하라고 했는지 옆에 있던 부부를 만나서 들어보니 알겠더라고요.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부부 중 남편 같은 사람이 저에게 이야기하는데 저보고 말 주인이냐고 묻길래 말 주인은 아니고 저 남자 주인이라고 했어요. 그러자 자기 아내가 남편분과 바람이 난 것 같아서 계속 참고 참다가 목장에 갔는데 그때 사고가 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옆에 있던 여자는 계속 아니라고 소리쳤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자기 아내 사진을 보여주는데 늘 타고 있던 말이 같은 말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휴대폰을 꺼내서 남편이 보내줬던 말 사진과 비교해 봤는데 아주 똑같았습니다. 그 여자 사진에 어떤 팔뚝 사진도 보였는데 저희 남편이 입고 있던 옷과 똑같았습니다. 순간 너무 성질이 나서 남편 병실로 달려갔고 도착해보니 저희 딸과 아들이 와 있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결국 바람 피우고 다녔냐고, 이러려고 목장에 나갔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희 딸이 쫓아나오더니 그 여자의 남편과 한참 동안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 사진도 보고 메시지도 읽어보고 하면서 아주 심각하게 둘이 이야기를 하길래 저도 다가가서 뭐 하고 있냐고 물어봤어요.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랑 친한 여자 같긴 한데 둘이 바람을 피운 것 같진 않다고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제 남편 휴대폰을 들고 와서 계속 비교를 해봤는데 거기서도 딱히 의심해 볼 만한 대화 내용은 없었습니다. 바람이 아닌 것 같다고 딸이 그러자 그 여자 남편은 아니 그럼 바람도 아닌데 무슨 일주일에 3번씩 그 목장에 가겠냐고 말을 타러 갔는지 다른 걸 타러 갔는지 누가 알겠냐고 하는데 저는 듣자마자 다리가 풀려버렸습니다. 남편 바람도 이렇다 할 증거가 없는 상황이고 둘 사이가 좋은 단계긴 한데 아마 그대로 놔뒀으면 더 심각한 짓을 하고 다녔겠죠. 제가 60 초반인데 그 여자가 50 초반이었거든요. 보면 볼수록 가관이었습니다. 남편도 바람이 아니라고 하고 그 여자도 절대 아니라고 하는 상황에서 아무 증거도 없이 더 캐묻기도 힘들었고요. 게다가 저렇게 병실에 누워 꼼짝 못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 할 수도 없었네요. 일단 다치는 원인이나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서 남편에게 다가가 말에게 차인 거냐고 물었는데 곧 죽어도 아니라며 그 와중에도 말 걱정을 하고 있더군요. 마구간 정리하다가 단순히 넘어져서 다친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 문제가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일하다가 넘어져서 다친 거면 당연히 목장 주인에게 치료비를 청구해야 하거든요. 몇 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데 그 비용을 누가 다 내겠나요? 목장 주인에게 병원비 이야기를 꺼내자 갑자기 화를 내더니 본인 말에게 차였으면서 무슨 병원비를 달라고 하냐고 말도 안 된다며 차이는 걸 직접 본 사람도 있으니 법대로 하자고 법원 가도 문제 없다며 떵떵거리는데 목장 주인과 저희 애들이 이야기 나누는 걸 듣다가 제가 나서서 그랬습니다. 병원비는 됐고 저 말이나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병원에 지내야 해서 말을 돌볼 사람도 없고 마구간 빌리는 돈을 낼 수도 없다고 했어요. 목장 주인은 환불이 어딨냐며 소리를 지르길래 저도 참고 참다가 성질이 뻗쳐서 내질렀습니다. 그럼 내가 목장 앞에 현수막 들고 서서 불륜 목장이라고 소문내며 다니겠다고 어디 한번 각오하라고 두고 보자고 했어요. 그때 목장 가서 보니까 오는 사람들이 죄다 아줌마 아저씨던데 나도 이젠 눈에 뵈는 게 없다고 했어요. 당장 내일부터 기대하라고 집에 선크림도 많고 그거 잔뜩 바르고 하루 종일 거기 입구 근처에서 서 있겠다고 했습니다. 목장 주인은 한참 동안 고민하고 있다가 바람이 났다는 소문도 발에 차였다는 소문도 내지 않겠다고 각서 쓰면 말을 다시 환불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알겠다고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5개월 만에 샀던 말을 환불시켰어요.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 옆에 있던 딸이 나서서 저를 말리더군요. 바람 피신 건 아니라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길래 제가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다른 딸들은 엄마 보고 힘드니까 이혼하라고 한다던데 저게 증거가 없어서 그냥 넘어간 거지 저게 왜 바람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지금껏 나도 그 말에 타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 보는 어린 년이 뻔질나게 타고 다녔다고 누구는 사진만 보고 있었는데 열불이 난다고 했어요. 당장 이혼해서 어린 년을 태우든 늙은 년을 태우든 원 없이 태우고 다니라고 했습니다. 나도 이젠 다 정리하고 편히 살겠다고 했어요. 그제야 남편이 저보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사과를 하더군요. 저는 그날 정말 이혼까지 생각했습니다. 바람 피우다 말 뒷발에 차인 남편을 어떤 여자가 참고 같이 살겠나요? 제가 결심을 굳히자 주변 가족들이 달려와 저를 말리기 시작했고 남편도 이젠 다 포기하겠다고 저를 붙잡더군요. 자동차부터 아파트까지 갖고 있는 모든 남편 명의를 제 앞으로 돌려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서까지 써주겠다고 했고요. 옆에서 애들까지 나서서 말리길래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그 어떤 동물도 짐승도 안 된다고 거기엔 여자도 포함이라고 했습니다. 정 짐승이 키우고 싶어 죽겠으면 사자나 호랑이를 키우라고 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갈비뼈로 끝나지 않을 테니까요. 이번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마음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혼 직전까지 갔었으니 이제 좀 달라지시겠죠. 각서 쓰실 때 꼭 변호사 찾아가시고요. 앞으로는 아무 걱정 없이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